안녕하세요. 저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오늘은 소금 건강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안 풀리는 것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음식으로 짜게 먹는데 따로 또 소금 먹어야 하냐? 음식으로만 간간하게 짭짤하게 드셔도 건강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로 안 드셔도 되는 분들도 있고요. 따로 소금을 드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 안에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칼륨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현재 내 몸은 염분을 많이 원하는데 음식으로 먹게 되면 한편으로는 조화로워서 밸런스가 맞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소금량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다가 보면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밸런스를 깰 수 있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이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음식이 지나치게 단맛이 많습니다. 간장 같은 경우도 전통 국간장 같은 경우는 짠맛이 굉장히 강한데 시판되는 양조간장 같은 경우는 먹어보면 달달한 맛이 있는 거죠. 기본 올리고당을 쓴다든지 물엿을 쓴다든지 외식을 먹어봐도 단맛이 생각외로 많고 단맛은 짠맛과는 대조되는 맛입니다. 짠맛은 찌꺼기를 짜내주는 맛인데요. 단맛은 단단하게 굳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맛은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이 섭취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짠맛 소금은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따로 소금을 드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 약물이나 이런 것들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 분들, 전반적으로 순환이 안 되거나 몸에 체액이 부족한 분들, 오랫동안 저염 무염을 해왔던 분들, 오랫동안 저염 무염을 해오면 몸 입장에서는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놓기 때문에 염도가 되게 낮아진 상태로 수분을 빼내면서 염도를 유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체액 자체가 줄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로 소금을 드셔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채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조화롭게 식사도 잘 하고 계시고 음식도 충분히 짭짤하게 드신다. 그러면 음식만으로 괜찮은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 이 현대 문명이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정화시키고 짜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금을 또 따로 드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영양제, 칼로리 이런 것도 개인마다 권장량이 달라서 찾아주는 추세잖아요. 소금 섭취량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키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땀은 흘리는 건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지병이 있거나 드시는 약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결론을 내리자면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도 시작을 해보고 싶다.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 드시는 음식의 간부터 충분히 하실 걸 권장을 드리고요. 3g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하셔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봐가면서 양을 늘려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몸의 염도인 0.9%에서 1% 정도 되는 수분 양과 함께 300ml 정도가 되겠죠. 차로 혹은 물로 드셔도 괜찮고 털어 넣고 적당한 양의 물을 드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먹어보니 몸도 가벼운 것 같고 변비도 괜찮은 것 같고 느낌이 괜찮다. 그랬을 때 늘려가시는 거죠. 빨리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처음부터 2리터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드셔도 괜찮은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양을 많이 드셨을 때 몸이 저항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질이다 보니까 항상성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최적화된 조건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수분이 들어온다. 놀라겠죠. 순환이 안 되면서 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해버린다든지 토한다든가 두통이 오거나 온갖 반응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빨리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상태인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양 절대 늘리지 마시고 차츰차츰 늘려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개인별로 다르긴 합니다. 제가 짠맛쌤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거부감을 안 느끼실까 해서 만들어낸 게 소금차라는 용어거든요. 차로 드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용어를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소금차 형태로 우리 몸 염도에 맞는 0.9%, 1% 정도 양으로 따뜻하게 드시는 방법 혹은 상온의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보리차나 우엉차 내가 좋아하는 차류의
함께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소금을 털어서 넣고 물이나 음료 같은 걸로 삼키는 방법으로 먹는데요. 많이 먹어야 되는 분들은 차나 물로 드셨을 때 물배 차서 도저히 먹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입에 녹여서 부족할 때 물 드시는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소금 양을 늘리는 것만큼 물 양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물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몸이 염분과 수분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절을 해가기 때문에 드시고 목이 마르다, 물이 먹고 싶다, 그때는 얼마든지 드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소금이 필요한데 소금 자체로는 못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장차, 된장차, 간장을 물에 타서 드시거나 된장을 따뜻하게 차처럼 드시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소금을 드셔야 되는데 많이 못 드시는 경우, 자녀분들이 응용을 하신 방법 중에서 토마토 같은 거 으깨서 볶아서 거기에다가 뿌려서 드렸더니 굉장히 잘 드시더라. 응용을 하시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 된다. 언제 먹어야 되나요? 소금?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인가? 짠맛은 짜내는 힘입니다. 속성이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거든요.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 때 드시면 좋다 말씀드린 이유는 아침이라는 시간, 새벽이라는 시간대는 가라앉히기보다 예열을 해가지고 심장의 엔진을 작동을 시켜서 열도 만들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 점심. 그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심장을 열심히 펌핑을 시켜서 쓸 수 있는 힘을 넣어줘야 된다.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 쓴맛에 해당되는 누룽지 숭늉이나 야채 과일 샐러드류나 이런 것들 잘 먹힌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커피가 맛있게 느껴집니다. 쓰고 나면 반드시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찌꺼기를 짜내서 배출을 해줘야 되죠. 하루를 살고 찌꺼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간, 그때부터 소금을 드시면 더 잘 먹히고 밤 시간대 너무 자기 직전 말고요. 그때 드시면 잘 들어갑니다. 똑같은 음식을요. 아침에 먹으면 되게 짜게 느껴지는데 저녁에 일하고 와서 반찬으로 먹으면 간이 맞습니다. 똑같은 단맛인데 저녁에 케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달게 느껴지는데 낮에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안 다네? 낮 시간대가 단맛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잘 먹히고 잘 들어가는 시간에 드시면 제일 좋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염증이 있는 분들 구분 없이 드시면 됩니다. 새벽이나 아침이나 언제든지 염증이 있는 타이밍에 이걸 다스려주기 위해서 드시면 된다. 아침이나 오전 시간에 드셔도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된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활동도 일어나서 하시고 그런 분들은 아침에 드셔도 괜찮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한 번의 기회로 궁금한 것들 다 풀어드리긴 힘드니까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